우리 물리부터 나갑시다. 물질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이라는 단원이라고 이제 단원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 먼저 이제 물질의 구조하면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니네 원자의 구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중간고사를 안 봤는데 니네 중간고사 범위 통과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 나온다고. 거기서 이제 원자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기본 입자부터 출발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거 한번 우리 물리 파트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복습 겸. 자, 우리 원자는 이렇게 애텀이라고 얘기했죠. 뭘로 구성되어 있나 그랬어? 핵하고 전자, 우린 얘는 뉴클리어, 얘는 일렉트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가운데 핵이 있고 크기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 주경기장에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핵으로 있다 그랬어.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가,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있지. 그런 상황에 거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마치 전자구름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때 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오렌지 씨앗 안에 들어있는 핵에 누가 들어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다. 실제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양성자, 중성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에 생깁니다. 근데 그 생겼을 때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UUD로 되어 있고 얘는 UDD로 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UD, 그죠? 업컬크, 다운컬크, 업컬크, 다운컬크는 퀄크야, 소립자야.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뭐라 그랬어? 경입자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 입자인,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기본 입자 최초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빅뱅 후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이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이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고요. 기본 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있어? 우리 소립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소립자고 영어로는 쿼크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가볍다 그래서 경입자가 있고,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래? 렙톤이라 그래. 그러니까 렙톤으로 썼고 경입자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이제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은 알아도 업컬크가 있고 다운컬크가 있다. 그 다음에 매혹적인 촤암컬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야릇한 스트레인지가 있어. 그 다음에 꼭대기 탑이 있고 바닥 버텀이 있어요. 이런 소립자들이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경입자에는 방금 얘기한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가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이렇게 뉴라고 쓰고 여기다 이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뮤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뮤온 우리 배웠잖아. 그죠? 뮤온의 지표면에 도착 그거 있죠. 기억나죠? 그래서 뮤온은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뮤온 중성미자 해서 이렇게 뉴라고 쓰고 뮤온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타우 마지막에 발견된 애야. 그래서 T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거야.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얘기해. 뉴라고 쓰고 타우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로 얘네 부류는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의 2야. 얘네 부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2예요. 여기는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마이너스 1의 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성이니까 전하량은 0이다. 이렇게. 근데 니네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1이 상대값이 이렇지만 실제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상대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컬크가 플러스 3분의 2가 상대값이고 플러스 3분의 2고 얘가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값이 1인 거고 얘는 상대적인 값이 0인 거고 전자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중성 원자의 경우는 양성자 수하고 정자 수가 같기 때문에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의미야.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뤄지는 거는 전기력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핵하고 전자하고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었지. 상대적 질량이 제일 중요했었죠. 이거 하기 전에 참고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최초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힉스 입자라는 게 있었대요. 몇 년 전에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해 갖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근데 이 힉스 입자는 빅뱅 초기에 있었대요. 지금은 힉스 입자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초기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얘는 살신 성인이에요. 얘네들한테 전부 다 전부 얘네들한테 다 질량을 부여하고 지는 빛으로 사라진 거야. 빛으로 사라진 거죠.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거? 자기 불살라서 남을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 있지 않니? 소식몽양이라 그러나? 그래서 뭐 스님 같이 뭐 이렇게 열반에 드는 분들 막 이렇게 불에다 태우잖아. 그런 거 뭐 자기가 불살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남한테 질량을 다 주고 나서 자기는 빛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 입자엔 포함되지 않는데 이 힉스 입자가 얘네들한테 다 질량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니? 얘네들이 최초의 질량을 가지니까 질량을 가진 애들이 가지는 힘이 무슨 힘이지? 중력이야. 질량을 가진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중력이 가장 최초에 나온 힘이에요. 중력을 매개하는 우리 매개 입자를 중력자라 그래. 근데 저놈의 중력자를 아직도 정체가 뭔지 몰라. 이름만 지어놓은 거예요. 중력의 정체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여기 이거 물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사이에 뭔 일 때문에 중력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매개 입자가 중력자라고 이름만 지어놓은 거야. 발견을 못했어요. 그거 발견하면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다음으로 나온 힘이 무슨 힘이니? 강한 핵력이다 그래서 이제 강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양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 이렇게 있다고. 물론 뭐 여기는 뭐 광자라고 하는 상호작용하는 매개 입자가 있고 여기는 W 보손, 뭐 Z 보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력은 이 소립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묶고 있는 뭐 글루온이나 파이온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글루온은 얘네 소립자들끼리 연결한 매개 입자고요. 파이온은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가지고 핵이 되는 그 매개 입자야. 그래서 얘는 강한 핵력,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다.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4개의 힘이 있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순서가 중력이 제일 먼저 나왔고 강력이 그 다음, 양력하고 전자기력은 동시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상식이야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자연계에는 이런 4가지 힘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애가 중력이더라. 이유는 뭐다? 힉스 입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기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고 자기는 사라진 거야. 뭐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웬만한 책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니네 노트에는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대적 질량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얘도 너무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얘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의 상대적 질량을 1.0으로 정한 거야. 그랬더니 중성자는 조금 무겁더라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전자는 1876분의 1배더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가볍더라. 이건 무시해도 되더라. ignore 이렇게 나와요. 무시하다, 무시해라. 그러니까 저 전자가 100개 있어도 되게 작은 값이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따져야 되거든.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얘기해도 돼? 이제 전자를 무시해도 되니까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질량수하고 질량은 전혀 다른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소를 표시할 때 니네 이제 통과에서는 헬륨을 많이 다룰 것인데 헬륨이 2번이고요. 이 질량수가 4야. 우리가 여기다 쓰는 걸 뭐라 그래? 원자번호를 쓰는 거거든. 원자번호는 뭐하고 같은 거야? 양성자수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다는 뭐를 쓴다? 질량을 쓴다. 질량수를 쓴다. 미안해. 질량수를 쓰는 거야. 여기서 질량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질량은 사실은 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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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수점 뒤에가 있어. 이게 진짜 질량이야.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정수 부분만 쓰는 거. 이 정수 부분만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헬륨 2에 4짜리면 자 여기다 이게 질량수가 4니까 4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중성자수가 표시가 안 된 거지. 중성자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헬륨이 2에 3짜리도 있고요. 헬륨이 2에 4짜리가 있는 거야. 그럼 중성자수 1개고 중성자수가 여기는 2개겠지. 이렇게 중성자수가 다른 거. 달라서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이소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동위원소는 뭐라고요? 원자번호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수소는 어떤 애들이 있어? 1, 1 이런 애들이 있고 1, 2 이런 애들이 있고요. 1, 3 이런 애들이 있다. 중성자수가 0이고요. 중성자수가 1이고요. 중성자수가 2야. 그래서 각각 중성자수가 달라서 뭐가 다른 거야? 이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탄소도 6번이 12짜리가 있고 탄소 6번에 13짜리가 있고 탄소 6번에 14짜리가 있어. 중성자 몇 개일까요? 6개, 여긴 7개, 8개. 중성자 수가 달라갖고 뭐예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미라가 발견이 됐어. 미라가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거기에 이 13짜리나 14짜리를 분석하는 거야. 이거의 반감기가 5,700년이거든. 그래서 얘네 원소 비율을 보면 얘가 반감기를 몇 번 겪었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3짜리가 뭐 이런 거죠. 12짜리가 얼마 남았는지. 얘가 12짜리 지금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100%야. 그런데 반감기 한 번 지내면 어떻게 되겠니? 100에서 50% 남았겠지. 그 다음에 25% 남았겠지. 그 다음에 12.5% 남았겠지. 6.25 남았겠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반감기 한 번 거친 거고 이게 한 번 거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이만큼 남아있다. 만약에. 그럼 반감기를 몇 번 겪은 거야? 하나, 둘, 셋, 4번 겪은 거니까 5,700년 곱하기 4 하면 이 미이라의 옷이 몇 년 됐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나중에 니네 이제 지구과학에서 지층 구조나 이런 거 할 때 화석을 보고 걔 이제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거 했을 때 반감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적당히 맞출 수는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동위원소는 앞으로도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니네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 어디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과정. 그 과정 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 같은 경우는 핵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조금씩 변하거든. 근데 화학은 뭐라 했지? 화학은 핵 반응이 아니고 전자들의 되고 있는 양이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압도적으로 쓰는 반응 법칙이 뭐 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바로 화학에서 쓰는 용어. 보존만 성립이 돼. 미묘한 값 차이가 생긴다. 그게 이제 뭘로 나오는 거야?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서 물질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밝혀낸 과정, 이 과정은 우리 이제 화학 시간에 또 했었잖아. 화학에서 이제 돌턴의 원자부터 이게 원자 구조의 변천사를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복습이라 생각합시다.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했지.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한다 그랬죠? 음극선 실험을 했지. 이건 복습이야. 동시에 선택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란 예상으로 이건 물리에도 넣어놓고 화학에도 넣는 거야. 근데 좀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거를 톰슨이 발견을 했냐면 니네 음극선은 뭐라 그랬어? 음극이 캐소드라고 그러거든. 광선이야. 그죠? 레이 광선에 있는 엑스레이 막 이러죠. 그죠? 또 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뭐니? 선생님이 높아요. 왜 싫어하냐면 뭐 디자인이야 이런 거는 개인차니까. 근데 선생님 뭐좀 약간 바보 같지. 이제 디자인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러겠지만 맨날 우리 그냥 내연기관차 앞에 그릴이 있는 차만 그릴이 필요가 없어. 바람을 빨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다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뭐 마스크 쓴 것처럼. 근데 그 차종에 레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앞차가 안 보여. 차가 높아가지고. 거기다 심지어는 썬팅까지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은 되게 많이 칭찬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험악해지는 사람 막 입이 되게 걸어갖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엄마들 중에 그런 분 계실지도 몰라. 평소에는 되게 고상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막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아니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시비가 붙은 거야. 버스기사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버스기사 아저씨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차는 거 문을 탁 내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나 쌀 사러 간다. 우와. 야 이 새끼야 나 쌀 사러 간다 그러는 거야. 빵 터졌어 빵 터졌어.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와. 습관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맞고 막 그러는데 앞에도 안 보여. 더 답답해 죽겠어. 추월도 못 하겠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캐서드 레이, 광선. 어떤 의미로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 광선이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광선인 줄 알았어. 빛인 줄 알았어. 영어로는 그래서 양극, 음극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딱 걸어주고 강한 방전 라는 거야. 찍하고. 니네 과학관 같은 데 가면 테슬라 그 설명한 운전시키면 거기서 막 번개로 삑 하는 거 장면 보지 않았냐? 그렇게. 이 공간에서 전압을 거기서 번개처럼 불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광선이 면 그림자 실험을 했다 했죠. 십자가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놨더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직진하더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낸 거야? 이 레이가 직진성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걸. 무슨 실험을 했어? 바람개비 실험을 했다 했지. 이렇게 얇게 펴갖고 이렇게 이제 바람개비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축을 다른 거야. 음극을 쪼인 거야 이렇게. 쏘였더니 얘가 핑글핑글 돌더라는 걸 갖고 있어. 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광선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험 무슨 실험을 했냐면 전자기장 실험을 했어. 자기장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극하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전극하고 여기다 가다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휘어서 여기 감광판에 딱 찍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것도 구현할 수 있는 실험이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쏜 거예요. 니네 알겠지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건 전자들이거든. 그러면 전류가 흐를 것이야. 근데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어. 중학교 때 배웠죠. 힘, 자기, 전류야.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이걸 알아낸 거야.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나온 애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게 반대로 가는 게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톰슨의 원자는 어떤 모델? 플럼푸딩 모델이라고 했죠. 전자가 푸딩에 과일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콕콕콕콕 푸딩. 플럼푸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 플러스 찰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된다는 거지. 왜? 중성 원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증거로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박 알아요? 호박을 비단 실크로 보석 호박 있어. 그 할아버지 마구자에 이렇게 있는 그 보석. 거기다가 이제 실크로 모든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흥분해 갖고 튀어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공기력에 대한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화 시대에 러더퍼드 원자죠. 러더퍼드 원자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얘는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합니다. 알파선 산란 실험. 는 헬륨 2의 4짜리 그리고 전자가 없는 헬륨 원자핵이야. 핵 분열할 때 핵물질이 알파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 헬륨 2가
이렇게 방사능 물질, 뭐 라돈이나 라듐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세지 않게 이게 나비 그랬다 그랬죠? 방사능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콘크리트 50cm, 납 50cm로 해. 절대 문제 없게 그렇게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납이 쌓여 있고 여기 감마 분계해 가지고 감마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건 에너지선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다음 베타선이 어떻게 된다? 휘가닥 꺾인다 그랬죠? 이게 베타.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있다 그랬어.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걸 반입자라 그러는데 항상 뭐가 있으면 반대되는 게 있어요. 자연계. 전자밖에 없다. 근데 최초 빅뱅 우주론 처음에는 양전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극을 걸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인 거고 여기는 되게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야,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기는데 무겁 거아요. 근데 가벼운 놈은 가다가 휙 이렇게 꺾여 버리겠지. 그래서 이 가벼운 거가 묵직합니다. 질량이 좀 큰 편이야. 이 알파선 산란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꽉을 얇게 핀다고. 그럼 이렇게 뭐 한 겹까지는 좀 어렵고 한 두 겹까지 스크린을 이 알파선을 감지할 수 있는 점점점점 찍히겠지. 감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톰슨의 원자라면 가다가 조금 예상을 빗나가죠. 정확하게 그냥 다 직진하더라는 거야.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그것도 어떻게 통과? 직진으로 통과해. 비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텅 비어 있다. 꺾이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심하게 꺾이더라. 이 빗나감의 결과는 뭘로 결과를 해석해야 되냐면 안쪽에 기하학적으로는 센터에 있겠지. 부피가 굉장히 작은 플러스 대부분 통과해야 되니까 안 부딪혔으니까. 근데 한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분명히 플러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아주 극히 드물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큰 놈이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이거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밀도가 큰 우리는 뭐라 그 명명한 거야? 원자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무슨 원자 모델을
그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라고 표현하잖아. F는 어떻게 쓰니? 쿨롱 상수에다가 둘 사이의 Q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많이 봤죠? 중심력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더라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이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원자 모델에서 이제 더 확장된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 그래. 사실은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풀 수 있는 때문에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건 전자기력, 그죠? 이게 전기력,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풀려요. 그런데 헬륨은 어떻다 그랬니? 거기 안에 양성자 작용은 너무 복잡해요. 미지수가 한 8, 9개 돼.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안 풀려. 부정 2번인 헬륨도 안 풀리는 거야. 양자역학으로는. 유일하게 풀리는 게 스펙트럼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머나먼 우주나 이런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뭘로? 망원경으로 또는 별빛으로부터 오는 별빛을 망원경으로 충분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빛에서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주 공간상에 있는 그냥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애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 스펙트럼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돼? 의 핵심이 에너지가 불연속 쪽이, 이 불연속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양자와 모델을 갖다가 반박을 하기 시작하죠. 보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실험이 잘못되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원운동을 한다 그랬고 얘네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런 힘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다 띡 하고 붙어버릴 거란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근데 세상에 어떤 원자 한다 그러면 붙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일정 들뜨게 만들어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얘가 연속 안 나오더라는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불연속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거 뭐지 도대체? 특정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고, 세 번째 껍데기가 이렇고,
라인 그려진 데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런데 영어로 allowed. 네,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지, 이 빈 부분. 빈 부분은 우리는 forbidden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야. 이 선이 그어진 거에 존재하는 이거 뭐라고 배웠지? 주양자수라고 배웠지? 기억나니? 보어는 이 조건을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얘를 뭐라 그랬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주양자수가 그 레벨이 있는 거야.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여기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떠가지고 올라갔을 때 간격. 이 간격을 보어는 뭐라 그랬냐면 양자수 조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껍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대고 쉴 수 있잖아. 거기는 허락된 거야. 근데 깎아지르는다 찾는 거잖아. 손잡이나 발 기댈 때를 찾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허락된 부분.